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본에서 가장 꼬인 아라포 세대로 본,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꼬일 여자 세대는 어디일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을 예상하려고 하면 일본을 바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이 일본을 많이 따라가니까. 아무래도 두 나라가 사회적 경제적 흐름이 유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라포 같은 경우는 일본식 발음인데 around 40, 40살 전후를 가리킵니다. 주로 여자를 가리키고. 그리고 아라포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게 2008년경이고, 이 시기에 아라포 세대는 인력 기준으로 했을 때 1966년생부터 1971년에 태어난 여자들입니다. 이 나이에 해당하는 인력들이 한참 이제 버블 경제를 누렸던 그 세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감으로 높은 신장, 높은 연봉, 높은 학력을 외쳤던, 상고를 외쳤던 마탱이가 갔던 인력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바로 밑에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타격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처음 아라포가 되었던 1966년부터 1971년생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밑에 동생들에 비해서는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취업난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한국으로 본다면 82년 김지영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세대가 1970년대부터 1980년 초반에 태어난 인력들입니다. 한국에 접목한다면 아마 1980년 후반부터 그 이후로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만 고생했고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어디일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가장 꼬인 세대 1970년부터 1980년 초반, 이들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세대와 다르게 소득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전 대비했을 때 소득이 늘었는가 줄었는가를 비교하는 건데, 이때 그 40살 전후에 있는 이 세대, 여기만 소득이 줄었어요. 여기가 1970년부터 1980년 초반 태어났던 그 세대거든요. 여기가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랬냐? 연수의 기회가 적었습니다. 즉 취업 시기에 불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대에 비해서 기술이나 능력 개발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근속 연수가 짧았어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신규 졸업을 했을 때 희망하는 회사와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면서 이직을 다른 세대에 비해서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로 승진이 늦었다고 합니다. 대량 채용된 버블 세대가 위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승진도 힘들었대요. 그리고 노동 인구는 많지만 일자리가 한정되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한 이때 당시 일본 경제계가 남자들한테는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주고 여자들한테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그나마 일본 여자들 중에 결혼한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혼 못한 인력들이 많았어요. 왜? 일본 남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즉 상고를 외쳤던, 상고, 삼평, 사절을 외쳤던 인력들을 보면서, 그 위에 언니들이 깽판을 친 거를 보면서 일본 남자들이 초식화, 절식화를 가버리면서 결혼 기피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를 구한 인력들이 많았으면 덜 했을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의 경제계 같은 경우는 양질의 일자리를 남자들한테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인력들은 적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혼자 사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녀들은 70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7040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일본 노인들이 그나마 좀 부자입니다. 부자기 때문에 그나마 덜한 것이,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한참 많아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게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인력들 같은 경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자리를 많이 잃었어요. 그러면서 40대 인력들이, 그때 당시 인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을 보면 결혼을 포기한 싱글이었고,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 상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이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또 큰 충격이 오게 되면 아마 적지 않은 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일본 노인들은 부자예요. 한국 노인에 비하면 훨씬 부자입니다. 연금도 좋고 재산도 많아요. 그리고 현금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노인들 같은 경우는 자산이 대부분 다 부동산이에요. 현금이 없습니다. 연금도 제대로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딸바보 부모님들은 자기 딸이 결혼 못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못하는 이자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죠. 아마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대략 10년 정도로 끝났어요. 왜? 2010년대부터 일본은 취업난이 많이 개선됐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넘칩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 일자리가 더 없습니다. 지금 상태가 심각하죠. 그래서 한국이 훨씬 부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 한국 여자들은 무슨 근자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걱정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수는 결혼을 하지 못할 건데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서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흥청망청 써제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결국 결혼 못하게 되면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결국 비슷합니다. 일본이랑 한국이랑. 일본도 결국은 상고를 외쳤던 1960년부터 1971년생 이들이 사다리를 걷어찬 거고 그리고 그 밑에 10년 동안 고생한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82년 김지영들이 사다리를 걷어찼고 밑에 동생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녀들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꿀이랑 꿀은 82년 김지영들이 제일 많이 빨았어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 일본은 10년에 끝났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80년 후반생들부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이거든요. 일본의 70년대생이랑 거의 지금 한 20년 정도 격차나는 것 같은데 여기랑 같이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또 일본의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일본 여자들이 좀 정신 차리면서 그나마 일본 남자들도 어느 정도 용서를 했습니다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여자들이 전혀 지금 개선할 의지도 없고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의 결혼하지 않는다 아니면 국제결혼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더욱더 이어지면서 아마 상당수의 많은 여자들은 결국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맥도날드 할머니들이 대거 양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